장대비가 쏟아지는 장터 한복판, 낡은 천막 아래에 말순이 서 있었다. 젖은 앞치마를 고쳐매며 그녀는 마지막 반찬통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다. 오늘 이거 못 팔면 내일 수도가 끊겨요. 떨리는 목소리와 달리 눈빛은 단단했다. 천막 밖으로 비바람이 들이치고 재고표의 마지막 숫자 1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 순간 손녀 지안이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맑은 국물, 거칠지만 정갈한 손, 그리고 고요한 눈빛이 담겼다. 댓글창에는 할머니 힘내세요. 이 맛을 꼭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잠시 후 대량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번쩍였다. 그때 한 남자가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걸어왔다. 유기훈입니다. 이 맛 함께 키워봅시다. 젖은 명암이 그녀의 손바닥에 눌리자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천막 위에 고여있던 물방울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 속에서 말수는 오래된 수첩의 첫 페이지를 떠올렸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탓 말고 오늘 할 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좁은 반지하 부엌에는 미역국 냄새가 잔잔히 퍼지고 있었다. 말수는 낡은 솥을 조심스레 저으며 오늘도 식탁 위에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다. 도윤은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 동안 밥을 뜨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면접 결과 알림 불합격이라는 문자가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떠 있었다. 서연은 가계부를 덮으며 이번 달 카드 값이 또 벽처럼 서 있네.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지아는 발표의 자료로 쓸 가족 사진을 찾다가 색이 바랜 오래된 결혼식 사진을 꺼내왔다. 할머니, 이거 써도 돼요? 묻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공기 속엔 어딘가 긴장이 깔려 있었다. 말수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서로가 있잖니. 그걸로 충분하지. 그녀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젓가락 소리가 어색하게 다시 식탁 위를 맴돌았다. 창문 너머로는 수도,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가 겹쳐 들렸다. 고지서 봉투가 식탁 끝에 삐죽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버티자. 버티면 길이 생긴다. 그리고 수첩의 첫 장을 살짝 펼쳤다. 장날 준비, 반찬 목록 다시 정리. 밤이 깊어지자 반지하 부엌엔 남은 미역국 냄새와 습기가 공기처럼 깔려 있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말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그녀 앞에는 오래된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가늘고 고른 글씨로 빼곡히 적힌 반찬 레시피, 장보기 목록, 생활비 계산표가 빛바랜 종이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중얼거림이 조심스럽게 공기 속으로 흘렀다. 그 순간 문틈으로 이웃 복례가 파한단을 내밀며 말했다. 장날 6번 부스 자리 비었더라. 함 나가봐. 말수는 깜짝 놀라 쪽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첩 맨 마지막 장에 굵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혔다. 남탓 말고 오늘 할 일. 그녀는 오래된 펜으로 그 문장을 또 한 번 진하게 덧그렸다. 창문 밖에서 고요한 빗방울 소리가 들려오고 부엌 안은 결심으로 조용히 물들었다. 그 순간부터 말순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반지하 창문을 스치자 말순은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삶은 무와 멸치를 체에 거르고 반찬통을 하나씩 정리해 가방에 담는 손길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식탁 위에는 수첩과 장보기 영수증, 간이 가격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표정은 무심한 듯 했지만 말순의 반찬통에 위생 스티커를 붙이며 표시는 정확하게 해야 해요. 고 말했다. 도윤은 주방 문턱에 기대어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엄마,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하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지아는 핸드폰 삼각대를 들고 할머니, 이거 찍어도 돼요? 유튜브에 올려볼까? 하며 들뜬 목소리를 냈다. 말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그녀의 중얼거림이 부엌의 조용한 공기를 흔들었다. 복례가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처음은 누구나 어색한 법이요. 얼른 가자. 낡은 손수레에 반찬통을 차곡차곡 싣자 바퀴가 삐걱이는 소리가 좁은 골목을 울렸다. 말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에 첫 발을 내디뎠다. 시장 골목 끝자락 6번 부스에는 낡은 천막 하나가 덩그러니 씌워져 있었다. 말수는 손수레를 세우고 반찬통을 정리하며 숨을 고르지만 주위 상인들의 익숙한 손놀림과 빠른 호객 소리에 움찔했다. 김치 한 통 1,000원! 싸다 싸! 한정 수량이요! 얼른 사가요! 외침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그 사이 말순의 자리만 조용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다 그냥 지나쳤다. 서연은 준비해온 가격표를 가지런히 세우며 처음이니까 조급해하지 말아요라고. 낮게 말했다. 도윤은 어색한 분위기에 주머니만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서성였다. 말수는 수첩을 펴서 다시 레시피와 가격을 확인하고 시식용 국물을 살짝 데웠다. 김이 피어오르자 고소한 냄새가 천천히 퍼졌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첫 손님이 올 듯 말 듯 망설이다 그냥 가버리는 순간 말순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괜찮아. 할머니, 아직 시작이잖아. 지안의 작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꼭 쥐었다. 그리고 다시 시식 접시를 정돈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은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시장 골목에 주황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말순의 천막 앞은 여전히 한산했고 손수레 위 반찬통에는 손도 대지 않은 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때 중년의 여성이 비닐우산을 접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시식해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비쳤다. 말수는 서둘러 국물을 떠서 작은 접시에 담아 건넸다. 김이 피어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여자는 조심스레 한 숟갈을 떴다. 순간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리더니 미소가 번졌다. 우리 엄마가 이 맛을 내곤 했어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다. 그녀는 곧장 지갑을 꺼내 반찬 2통을 사서 품에 안았다. 지안이 휴대폰을 들고 순간을 찍으며 눈을 반짝였다. 서연도 무심한 척 계산을 도우며 가격표를 다시 세웠다. 도윤은 말없이 손수레를 조금 앞으로 밀어 자리를 넓혔다. 말수는 첫 매출을 기록하며 수첩에 굵은 펜으로 일을 적었다. 주변 상인들이 힐끗 그녀를 바라봤고 시장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진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도 처음으로 미묘한 빛이 스쳤다이길 어쩌면 해볼만 할지도 몰라. 밤이 깊어 반지하 집에는 미지근한 습기와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말수는 수첩에 오늘의 매출을 적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옆에서는 서연이 가계부를 펴고 있었다. 솔직히
이렇게 팔아서는 생활비 감당이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현실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도윤은 식탁 맞은편에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엄마가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건강도 생각해야죠. 그 말에는 걱정과 체면이 뒤섞여 있었다. 지아는 분위기를 살피다가 조용히 물컵을 식탁 한가운데로 밀었다. 말수는 대답 대신 매출 기록 옆에 작은 별표를 하나 그려 넣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분석이 담겨 있었다. 어디를 바꾸고 무엇을 더할지 이미 계산 중이었다. 내일은 메뉴를 줄이고 시식을 늘려보자.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짧은 침묵 끝에 서연은 가계부를 덮으며 작게 말했다. 엄마,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말수는 수첩을 덮고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해볼 거야. 한 번만 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어두웠지만 식탁 위의 작은 수첩이 묘하게 중심처럼 느껴졌다. 다음 장날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쨍쨍한 오전. 말수는 손수레를 끌고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자리 세팅을 서둘렀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 부스에서 상인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집에서 만든 반찬!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 위생도 불안하고. 그 말에 지나가던 몇몇 손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발길을 돌렸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지고 지아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당황한 눈빛을 보냈다. 말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수첩에서 꺼낸 라벨과 위생 점검표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쳤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재료, 날짜, 조리 시간 모두 적어놨습니다. 떨림은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맞은편 상인은 콧웃음을 치며 말은 다 그렇게 하지라며 손님을 끌고 갔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주변의 시선도 어딘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지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할머니의 손을 클로즈업으로 찍기 시작했다. 칼질, 국물, 기모르는 장면이 화면에 차례로 담겼다 말보다 진실된 장면.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간판을 세우고 시식 코너를 한 발짝 앞으로 당겼다. 말수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중얼거렸다. 오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햇살이 시장 골목을 기울이기 시작할 무렵 한참 동안 손님이 끊긴 정적이 천막 안을 짓눌렀다. 서연은 매출표를 바라보다가 오늘은 그냥 접자. 하고 낮게 중얼거렸다. 도윤도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말수는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그녀는 반찬통을 다시 정렬하고 시식 접시를 넓게 펴놓으며 자리 배치를 바꾸었다. 지아는 눈을 번쩍 뜨고 할머니, 그거 좋아요. 하며 빠르게 휴대폰을 켰다. 이번에는 음식이 아닌 할머니의 손동작만 잡아 짧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반찬 위에 고소한 윤기가 도는 모습. 영상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집중이 갔다.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좋아요와 짧은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몇몇 지나가던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시식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건넸다. 몇 명의 손님이 접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 통, 두 통을 사갔다. 지안이 흥분한 듯 속삭였다. 할머니, 영상 조회수 올라가요. 지금 반응 좋아요.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산대를 지키며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도윤은 말없이 천막 기둥을 붙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말수는 수첩의 굵은 펜으로 오늘의 매출 옆에 동그라미를 쳤다.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듯 시장 공기가 서서히 따뜻하게 변하고 있었다. 장맛비가 예고도 없이 쏟아지며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 상인들이 허둥지둥 천막을 고정하는 사이 말수는 재빨리 반찬통에 비닐을 덮고 시식 코너를 안쪽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가 내리자 오히려 사람들이 천막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무국 냄새가 빗소리 사이로 번지자 몇몇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 우산 하나가 조용히 말순의 붓으로 다가왔다. 우산 아래에는 말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는 조용히 국물 한 숟갈을 떴다. 잠시 눈을 감더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간이 만든 맛이네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손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유기훈이라고 합니다. 로컬 F&B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맛 함께 키워보지 않겠습니까? 말수는 뜻밖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그 둘을 중심으로 잦아들었다. 유기훈이 명함을 건네자 젖은 빗방울이 명함 모서리를 타고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말수는 그 명함을 가슴께로 가져와 꼭 쥐었다. 그리고 천막 밖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망설임이 아닌 결단이 피어올랐다. 늦은 밤 반지하 부엌의 식탁 위에는 명함 한 장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식구들은 모두 둘러앉아 조용히 그 명함을 바라보았다. F&B 회사라니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지안이 눈을 반짝이며 묻자 말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명함을 뒤집어 보며 현실적으로 따졌다. 이런 제안 괜히 덜컥 믿었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죠? 도윤은 팔짱을 낀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괜히 힘만 더 드는 거 아닌가 해서요. 말수는 수첩을 펼쳐 매출 그래프와 메뉴 리스트, 그리고 비 오는 날 매출 폭등이라고 적힌 메모를 가리켰다. 이건 그냥 반찬 장사가 아니야.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했다. 지아는 브랜드 이름도 정하면 좋겠다. 영상도 새로 만들고. 하며 들떠 있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말했다. 좋아요. 대신 계약은 꼼꼼히 봐야 해요. 그리고 재고랑 회계는 제가 맡을게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물류는 내가 챙길게. 배송 동선은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없지. 라고 덧붙였다. 식탁 위 공기는 점점 활기를 띠었고 명함은 더 이상 낯선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말수는 명함을 수첩에 조심스레 끼워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야.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 눌러왔던 결심이 서서히 불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유기훈과의 첫 미팅이 열린 작은 사무실. 말수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유기훈은 준비해온 서류와 시제품 패키지를 꺼내놓으며 말했다. 브랜드 이름은 할머니의 시간이 어떠세요? 정직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새로 디자인된 라벨과 포장 시안이 펼쳐졌고 그 한가운데에는 말순의 손등을 촬영한 사진이 인상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할머니 손이다. 하며 반가운 목소리를 냈고 서연은 꼼꼼히 인쇄 상태와 문구를 체크했다. 표기 사항은 문제 없네요. 위생과 날짜도 명확히 들어갔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배송 차량 스케줄표를 꺼내 공동 생산 시작하면 냉장 유통은 내가 맡을게요. 라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유기훈은 말순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맛을 지켜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순은 잠시 수첩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제 손이 하는 일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에는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지아는 손으로 만든 종이 간판을 들고 뛰어갔다. 할머니, 이거 우리 부스에 걸어요. 할머니의 시간이라 적힌 종이 간판이 바람에 펄럭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시장 입구에 할머니의 시간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다. 종이 대신 나무로 단단히 제작된 간판은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다. 도윤은 부스를 정돈하고 냉장 박스를 차에서 내렸고 서연은 계산대를 깔끔하게 세팅했다. 지아는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오늘은 라이브 켜요. 첫날이니까. 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말수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부스 앞에 섰다. 오늘만큼은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다. 오픈 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천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다. SNS와 입소문으로 퍼진 영상 덕분이었다. 할머니의 무국 먹으러 왔어요. 그 영상 봤어요.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낯선 목소리들이 줄지어 들려오자 지아는 카메라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다. 유기훈도 부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서연은 계산기 버튼을 바삐 두드리며 정신없이 주문을 처리했고 도윤은 재고, 박스를 들고 부스를 오가며 땀을 흘렸다. 말수는 국자를 들고 천천히 국물을 떠내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건넸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비쳤다. 사람들이 내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수첩에는 매출 숫자가 빠르게 적혀 내려갔고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늘 할머니의 시간은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시장 골목 어귀에는 익숙한 풍경이 하나 생겼다. 할머니의 시간 부스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국물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모습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일부러 찾아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며 이 맛, 진짜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유기훈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판매량과 영상 반응을 보여주며 말했다. 지금 조회수 30만 돌파했습니다. 댓글엔 택배 문의도 쏟아져요. 지아는 눈을 반짝이며 우리도 온라인 주문 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었고 유기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냉장 차량을 점검하며 배송 노선 내가 다 짰어. 공항 근처까지도 가능해.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연은 회계 장부를 펴고 주문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며 이젠 진짜 사업이 됐네. 하고 감탄하듯 중얼거렸다. 말수는 여전히 천막 안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속 풍경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한 통도 팔리지 않아 떨리던 손이 이제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연스레 움직였다. 그날 오후 한 지역 방송국 리포터가 부스 앞을 찾아왔다.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찬집이라던데요. 말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앞치마를 고쳐 메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냥 오래 버틴 덕분이에요. 남 탓 안 하고 하루하루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 말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화면 너머로 보는 이들에게 묘한 울림을 남겼다. 그날 방송이 나간 뒤 할머니의 시간은
시장을 넘어 동네 전체의 이름이 되었다. 늦은 밤 시장의 불이 모두 꺼지고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들었다. 부스 안에는 아직도 고소한 국물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도윤은 마지막 재고 박스를 차에 싣고 땀을 닦으며 오늘 진짜 미쳤다. 이렇게 줄이 길 줄이야. 하며 웃었다. 서연은 계산 장부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 매출. 지난달 전체 수입보다 많아요. 라고 말하자 모두의 눈이 동그래졌다. 지아는 휴대폰을 들고 영상 댓글을 읽었다. 할머니의 시간 먹고 울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말수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빽빽하게 적힌 레시피와 메모들 사이 초창기에 적어둔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남탓 말고 오늘 할 일.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며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이게 다들 덕분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하게 퍼졌다. 유기훈이 부스를 정리하며 다가와 말했다. 앞으로는 더 커질 겁니다. 준비되셨죠? 말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단단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녀의 시선은 간판을 따라 시장 골목 끝으로 향했고 골목에는 여전히 낮의 소란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식구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부스 안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몇 달 후 시장 입구에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의 시간은 이제 시장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새로 만든 간판 아래로는 매일 아침 길게 줄이 늘어섰다. 천막은 깔끔한 매장으로 바뀌었고 메뉴판 옆에는 처음 그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도윤은 배송차를 몰고 들어와 인사를 건넸고 서연은 계산대에서 손님들과 익숙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지아는 부스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의 시간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업로드하고 있었다. 말수는 늘 그랬듯 국자를 들고 부스 안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떨리는 손이 아닌 단단하고 안정된 손이었다. 그녀 앞에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말순이 덕분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지 뭐. 복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모두가 웃음 지었다. 방송국 리포터가 다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자 말수는 수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 그저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수첩은 이제 낡고 빛바랬지만 그 안의 글씨 하나하나는 처음 시작했던 그날의 마음 그대로였다. 퇴근길 해질녘 시장 골목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말수는 간판을 바라보다가 수첩을 살짝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내 시간이지.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와 조용한 미소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세요.